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비공개 지역이었다가 2023년 9월에 예약제들에 한해서 공개가 되는 인종대왕과 그의 첫 번째 왕비인 인성왕후의 릉을 찾습니다. 문화 해설사의 도움으로 이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곳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와서 근처 서삼릉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겨울이기도 하고 예약의 번거로움 때문에 한산한 편이지만 여인천하라든가 붉은 단심, 천명 등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관람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근처를 산책합니다. 지난주까지 추웠던 탓인지 밭에는 아직 냉이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인기척에 놀랐는지 갑자기 날아올라서 장관입니다. 드디어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조 왕들 중 재위 기간이 가장 짧기도 하고요. 또 계모인 문정왕후가 독살했다는 야사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은 조선 제12대 인종과 인성왕후 박씨가 잠들어 있는 효릉입니다. 인종은 바로 옆 서삼릉의 희릉에 안장된 장경 왕후를 모후로 하여 1515년 중종 15년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생모인 장경 왕후가 인종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인 문정 왕후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공주만 낳다가 34살 늦은 나이에 마침내 훗날 명종이 된 고명아들 경원대군을 낳으면서 문정왕후는 6살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인종을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효롱을 가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를 통과하면서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광릉 수목원보다 울창했던 자연의 보고 서삼릉 권역이 1960년 중반 군사 정권과 정계와 재계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이용해 훼손이 되어 국고보조와 정부 융자를 지원받아 20%의 투자로 권력의 사유지로 넘어가 효령 주변이 종마 목장과 젖소 개량 사업소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있다가 2023년 9월부터 펜스 양쪽의 목초지 사이로 통로만 빌려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선 왕릉 42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예약자에 한해 공개된 것입니다. 중종 말년 세자가 있는 동궁 자선당이 불탄 사건의 배후로 문정왕후가 지목될 정도로 문정왕후는 세자를 괴롭혔지만 효심이 깊었던 세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천벌이라고 자책하는 글을 남겨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양쪽의 철책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릉과 릉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왕래조차 불가능한 모습이 안타까운데요. 이렇듯 비참하게 잘려나간 서삼릉은 비단 군사 정부와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군의 간악한 만행들도 자행된 곳인데요. 언제쯤 복원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예전 모습들을 보존해 줄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선왕 27명 가운데 왕릉은 25기, 또 추존왕 5기로 왕과 왕비 무덤을 모두 합치면 42기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문화재로 가지고 있고 2009년 세계문화재로 등재된 건 40기인데요.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태조와 그의 비 신의 왕후가 묻힌 재릉과 제2대 정종의 후릉은 북한 지역에 있어서 역시 가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저 앞으로 효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홍살문 오른쪽으로 왕이 4번 절하고 혼령을 부르는 판 위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죽은 자들이 다니는 향어로와 산자들의 길인 어로가 정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죽으면 반드시 부모 있는 곁에 묻히고 싶어 했던 인종의 소망은 인종을 괴롭혔던 문정왕후가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삼릉 장경왕후 곁에 건립을 했다가 15년이 흐른 후에 철릉하여 강남의 선릉 곁으로 옮겨가 버렸고 어머니 장경왕후와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군사정부 시절에 서삼릉이 난도질 당하면서 지금은 마음대로 왕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왕릉을 찾게 되면 가장 먼저 비각부터 살펴보라고 해설사가 말해줍니다. 조선국 인종대왕 효릉 인성왕후 부좌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인종 임금님이 효릉 안에 있으며 인성왕후는 왼쪽에 누워 계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왕릉의 봉부는 2개이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쌍릉이라고 합니다. 비문을 살펴보고 정작하게 왔습니다. 일반 무덤 앞에서 볼 수 있는 상석의 역할을 하는 곳이 왕릉에서는 정자각이라고 하는데요. 상석은 음식을 차려놓는 곳이기 때문에 왕릉에서는 이 정자각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올리는데 왕릉 바로 앞에 상석처럼 보이는 것은 혼유석으로 혼이 머무는 장소라고 하네요. 호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가끔 머물기 위해 자신의 무덤을 찾아오는데 그때 머무는 곳이 혼유석인 거죠.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인의 무덤 상석 바로 아래에 조그맣게 놓여 있는 돌이 혼유석이라고 하는데요. 왕릉은 상석처럼 보이는 커다란 돌이 혼유석이 됩니다. 인종은 짧은 재위 기간에도 기묘사화 때 숙청된 조광조를 신원하고 혈량과를 복원하는 등 도학정치를 추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의 대신들에게 인본의 바탕을 둔 유교의 이상적 군항으로 일컬어졌고요. 또 다른 기록에서 명나라 사신이 인종을 보고 공자에 버금가는 성인이라고 했던 인종은 그러나 야사의 독살설이 나돌 정도로 석연치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야사이기는 하지만 정사에서도 인종은 음식뿐 아니라 약까지 거부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자신의 위치를 호시탐탐 노리는 문정왕후와 윤원형 또 윤원로 등에게 시달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근만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사 역대 처음으로 굶어 죽은 왕이라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릉 중 유일하게 기면와가 정작하게 있고 또 왕비와 함께 묻힌 쌍릉 중 유일하게 병풍석이 한쪽에만 있는 왕릉인 효릉. 비록 왕릉으로 올라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람하니 인종이 새삼 외로웠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계모이긴 하지만 궁궐에서의 어머니였기에 오직 효심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포악을 다 견뎌내며 살았을 인종이 얼마나 한맺힌 죽음을 맞았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인종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엔 일제가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조성한 서삼릉의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